돈을 받고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이 대필 업체가 성행 중입니다. 아니 대표님 뭐 재밌는 거 보세요? 주변 지인들이 저 TV에 나왔다고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. 오, 저 나왔네 여기. 오, 대박인데? 오, 이분 저 고객이었는데? 기자였어요? 이게 뭐에 대한 뉴스예요? 본인이 음주운전했다고 저한테 반성문 작성해주라 했거든요.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준다는 탄원을 비대면으로 이거 내 목소리인데? 내가 작성한 게 다 나오네?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뉴스에 지금 대표님 목소리 직접 나온 거예요? 제가 운영하는 하이셀프도 나오고 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이제 고객이 기자였나 봐요. 진짜 친절하게 상담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홍보를 해주시네요. 로하트 마법사예요. 대표님께서 만드신 홈페이지가 뭐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런 걸로 이제 대신 써주는 홈페이지잖아요. 근데 그게 왜 저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? 한 3일 전인가? 한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다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취소가 당했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하이셀프를 만든 취지는 만나지 않고 상담하려고 제가 싸게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5만 원을 해준 거고 예전에도 막 20만 원, 30만 원 받고 했었는데 좋은 결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2, 30만 원 비싸잖아요. 와서 하는 말이 다 하소연인데 그런 거를 제가 줄여주려고 하이셀프를 만들었는데 오신다는 거예요. 사무실로.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뉴스에 저 나왔다고.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과 기자가 저한테 유도 질문했던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반성문까지 작성한 서면까지 다 나오더라고요. 놀라야 되는 건지 기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. 저 뉴스 내용을 보면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이 대피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. 그 말이 사실이에요?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이제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들이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는 게 맞죠. 기사 내용을 보면은 반성을 돈 주고 산다 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. 근데 반성을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필이 아니고 문필로 생각하시면 돼요. 문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. 저한테 사실관계 온 거 그대로 읽어주면은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. 근데 대리운전이 안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까운 거리라서 운전을 했습니다. 근데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처음 작성해봅니다. 등등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이렇게 그랬습니다. 이렇게 작성하면은 판사님이 읽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매끄럽게 작성해 주는 거지 반성을 돈 주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예전에 제가 키즈카페에 있을 때도 어느 한 기자가 키즈카페 먼지 찾으려고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. 근데 요즘 키즈카페 가면은 깨끗하잖아요. 근데 그 먼지를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? 공영 부분 계단에서 먼지와 거미를 찾은 거예요. 그 먼지와 거미 가지고 기사를 썼던 게 있었거든요. 저런 기사를 다 100% 신뢰하시면 안 돼요. 지금 대표님이 만드신 사이트 이름이 하이셀프잖아요. 하이셀프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됐어요? 리뉴얼해서 오픈한 지 지금 한 달 됐을 거예요.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자까지 이 반성문 맡기는 걸로 찾아오게 됐어요?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에 반성문 대필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면은 상위 노출이 대부분 저희 홈페이지로 돼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기자들도 여러 군데 연락을 했겠죠. 그리고 결과물을 많이 봤겠죠. 어떻게 보면은 잘했으니까 제게 나왔겠죠. 저게 엉망진창이어봐요. 기사를 써주고 싶을까요?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보는 게 직업과 학력이거든요. 학력 안에서도 어떤 전공을 했는지 이걸 많이 보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아직도 겉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요. 저 사람이 진짜 글 잘 쓰고 정말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인정 안 해줘요. 근데 4년제 대학 나오고 경영학과 나왔다 하면 똑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런 거를 유추 해석해서 써주거든요. 근데 4년제 나왔다고 해서 반성을 막 봐주고 안 봐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안 써줘요. 그래서 거절이라는 기능도 있고요. 왜냐면 작성 안 해주고 알아서 작성해주라는데 내가 알아서 어떻게 작성해줘요? 만약에 작가 같은 사람이 해준다고 하면은 알아서 작성해줄 수 있겠죠. 소설책을 작성해줄 수 있으니까.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생각을 상상하면서까지 작성해주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성문이 또 들어왔네요. 지금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 뉴스를 나오고 나서 제가 글을 작성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오늘 매출이 좀 좋네요. 근데 이 기사처럼 반성문 대피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? 이번 기자도 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100만 원 주라고 했대요. 반성문 작성하는데.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안에는 뭐 탄원서도 들어가 있고 의견서도 들어가 있고 뭐 끼어 팔기 하듯이 여러 가지를 끼어 팔아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행정사나 이제 법무사,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작가라고 해가지고 반성문을
작성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작가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자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반성문을 진짜 대신 써주는 사람, 자필까지 대신 써주는 사람을 찾는 게 최고의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진짜 문제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보지도 않고 반성문을 작성해주는 사람, 두 번째는 기존에 작성한 반성문을 똑같이 작성해주는 사람, 세 번째는 AI를 통해서 그냥 사실관계 같은 경우 좀 집어넣어주고 대충 작성해준 사람,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반성을 하는 건지 반성을 안 하는 건지 그런 걸 판단하면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대필이 아니고 문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있어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애들 반성문을 작성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걔네들 거는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하는지 다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면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해줘야지 이거를 변호사까지 가야 되나, 이것도 문제고,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음주운전, 아니면 폭행, 음란행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성을 하시고 하이셀프를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이셀프를 이용하시면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.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은 문필로 해서 제가 반성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하이셀프였습니다.